일주일에 3번 이상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자존감은 비상사태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분명히 사과를 받았는데 왜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지. 새벽 2시 핸드폰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며 카톡 대화방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계신가요? 친구들에게 털어놓자니 그냥 헤어져라는 말만 들을 것 같고 혼자 사귀자니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그 기분. 힘드신가요? 오늘 저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정교하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5가지 행동을 계속 참는다면 1년 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방패를 갖게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귀로 들었는데, 분명히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연극과 1944년 영화 가스등 게스라이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일부러 집 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조작합니다. 아내가 집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정색하며 말하죠.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보는 거야. 이게 반복되자 멀쩡하던 아내는 결국 자신의 시각과 정신을 의심하며 미쳐갑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은 상처가 됐어 라고 말했을 때 농담인데 왜 죽자고 달려들어 라고 받아치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가스라이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논리로 당신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평균 6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당신이 대화 후에 항상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약속 시간에 늘 10분씩 늦습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만 봅니다. 당신 얘기를 할 때면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성격 차이라며 넘어갑니다. 혹은 겨우 10분 늦은 거 가지고 화내면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 라고 생각하죠. 상대방의 행동이 악의적이라기엔 너무 사소해 보이고 따지자니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애매함. 바로 그 애매함이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작은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공격들이 쌓이면 뇌가 학습한다는 겁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하찮은 존재구나.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세무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높았습니다. 자존감은 평균 4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을 신체적 고통과 똑같은 영역에서 처리합니다. 즉, 미세한 무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뺨을 맞는 것과 같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유 없는 두통,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상처는 기억합니다.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시는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천천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건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랑처럼 보이거든요. 사랑해서 주는 관심처럼 보입니다. 누굴 만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너 그 친구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처음엔 감동받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듭니다. 내 삶인데 모든 결정을 그 사람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허락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고립이자 통제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되죠. 심리학자 로버트 시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는 관심으로 위장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누군가 당신의 인간관계에 자꾸 개입한다면, 당신의 선택에 자꾸 의견을 낸다면 그게 정말 걱정인지 통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내 영역과 내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이 선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거절이 아니라 설득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라고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그래, 푹 쉬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야, 잠깐이면 되는데 그걸 못 나와. 너 요즘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라며 기어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감정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자신의 힘든 일, 우울한 감정, 불평, 불만을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더 힘들어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갑니다. 당신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타인을 자신의 팔다리처럼 통제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방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헤어지면 되잖아. 안 만나면 되잖아. 맞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못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매번 돈이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매번 안 나와도 금방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레버를 당깁니다. 나쁜 관계도 똑같습니다. 항상 나쁘기만 한 사람이라면 금방 떠납니다. 하지만 가끔 다정합니다. 가끔 예전처럼 잘해줍니다.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스키너의 연구에 따르면 보상이 매번 일정하게 주어질 때보다 언제 올지 모르게 간헐적으로 주어질 때 행동은 훨씬 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슬롯 머신처럼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고 있게 됩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늘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만 따뜻하게 대해줄수록 그 작은 보상을 기대하며 관계를 더 놓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바보이거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이런 방식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슬롯 머신에 중독되듯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반복되는 관계에 감정적으로 묶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참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참으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변하겠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한 그룹은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멈췄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 그룹을 낮은 칸막이가 있는 곳에 넣고 충격을 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칸막이를 뛰어넘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그 자리에 엎드려 충격을 견뎠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라고 뇌가 학습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화내봤자 더 시끄러워져. 참으면 지나가.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학습합니다. 그리고 참는 게 습관이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방은 확신을 얻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참네. 다음엔 더 해도 되겠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매일 갱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인류가 살던 시절에 새겨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때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혼자 남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화내면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참습니다. 맞춰줍니다. 나를 지우고 상대방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 공포가 높은 사람들은 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3배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을 못 긋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생존 본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관계는 당신이 싫다고 말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말했을 때 떠나게 되는 거라면 애초에 그건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압도당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딱 한 문장만 연습해 보세요. 그건 불쾌해요. 이 한 문장이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만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목소리가 떨릴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뛸 겁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경험이 쌓이면 뇌가 학습합니다. 말해도 괜찮구나.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오히려 편해졌구나.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떠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문장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압니다. 무겁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때 참았지? 왜 진작 말하지 못했지?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법은 배웠는데 거절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법은 너무나 잘 배웠는데 정작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불쾌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현실 감각을 흔들고 있는 건가? 이 3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말하세요. 불쾌해요. 여러분의 내면 속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아왔던 관계가 있었나요? 선을 그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